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라는 공개서한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출중 일부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특히나 남북 경협주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은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목 선별 투자하는 방법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천주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장주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시간 특징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초반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하한가 출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 관련된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일단 아직까지는 그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매도를 일관하기보다는 일단은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의 그 북한에서도 제스처가 유화적으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다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급한 어떤 그런 성급한 그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대안 섹터로 될 수 있고요.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업종까지 일단은 대안 테마가 다시 돌아왔었다는 점에서는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기대되는 반도체 IT 섹터 쪽으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쪽으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한미약품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헬스케어가 결국은 남북 경협 관련주가 좀 쉬어갈 때 대안 테마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헬스케어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올해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6월달 개최되는데 거기에서 2개 정도가 파이프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직접 수행한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사와 아테넥사가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 이전해간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펙트럼사는 포지오니틴입의 비소세 포함 폐암 중에 전체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것 같고요. 아테넥사는 경구용 피클리탁셀인 오락솔의 임상 1상 결과를 각각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포지오티납은 전체적으로 작년 10월 세계 폐암 학회에서 11명 환자 대상으로 경량 감소 효과를 입증했고요. 이 중에 73명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지오티닙의 폐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 임상을 진행했던 MD 앤더슨 암 연구소가 올해 4월 포지오티닙의 저해 기전을 전체적으로 네이처 메디신지에 발표하면서 포지오티닙의 가치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더 진행된 임상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발표하지는 않지만 한미약품의 항암제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은 2016년 9월 제넨텍으로 약 1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된 HM95573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HM95573은 BRAF 저해제로 현재 국내에서 세계의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1상의 중간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제넨텍이 1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에 갔다는 점은 결국은 HM95573의 신약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북주의 부상이라든지 금감원의 회계 감리 이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 등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센티멘탈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바텀을 일단 형성하면서 6월달에 있는 여러 가지 임상종양학회 등의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 국면을 접어들 것을 보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이러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하반기에 임상 관련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4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미약품이었고요.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연결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트렌드를 공략해 성공 투자를 이끈다. 수익 매매의 달인 손창현. 상승 기류의 흐름을 잡는다. 타이밍의 승부사 박민우.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KTB투자증권의 손창현 팀장 오셨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먼저 전문가님 수익률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손창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보겠습니다. 최근 추천주 거의 대부분이 수익권 내에 계신데요. 가장 최근에 주신 한 주밖에 안 됐네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6% 이상 수익권 내에 들어와 있고 5월 11일에 나란히 주신 하나 머티리얼즈, AD테크 테크놀로지도 수익권입니다. 4월 23일에 매일 유업 매수한 지 한 달 됐는데 13%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우 전문가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세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권에 있는데요.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포트에 담고 있는 모습이시고요. 5월 3일에 주신 세화 PNC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솔리드와 셀트리온도 흐름 좋고요. 자, 이어서 손창현 팀장의 베스트 5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단연 눈에 띄는 게 매일 유업입니다. 4월 23일에 주셨었고 지금 수익 13% 이상 나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와 LIS가 각각 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민우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봅니다. 네, 1위 종목은 세화 PNC입니다. 5월 3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지금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솔리드와 셀트리온 각각 4월 27일에 매수가 됐었는데요. 흐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8위부터 1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4위입니다. 24% 수익을 기록 중인 가운데 지금 20% 안팎의 수익을 내야 8위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김영철 팀장의 비즈니스온이 20%, 박윤경 팀장의 현대상선이 19%,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1위부터 3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매기기 때문에 신섭 소장의 아세아시멘트가 여전히 단연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 병역주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순위 변동은 어떨지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섭 소장님 여전히 1위, 아세아시멘트 45% 수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의 수익률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클 것도 같아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네.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가 됐는데 시장에는 얼마나 큰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일단은 이 취소보다는 연기에 대한 언급이라고 좀 보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 부분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들이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는 부분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장기화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좀 관망을 해서 좀 지켜보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반등시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시점 갭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박민우 전문가님은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역시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취소 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완전 파기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마지막 기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으니까 현금 확보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밀리면서 5만 1,000원 선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도 5만 원 선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소폭 밀렸었는데 오늘도 0.4% 하락하면서 94,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95,900원 어제 올랐었거든요. 이어 신고가가 계속 경신이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랐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주의 흐름은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0.7%,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차 감리위원회를 오늘 앞두고 있지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제품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5% 가까이 오른 바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보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고율의 관세 부과 우려를 내놓으면서 그 우려감에 어제장 좀 하락이 깊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 북미 간 경색 국면 우려에 또 이런 방위 산업주들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그간 많이 올랐던 현대차 그룹주 등 이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하락입니다. 다만 하한가까지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대로템이 19% 급락이고요. 남해화학이 15% 하락, 현대 엘리베이터도 16% 급락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어제보다 0.5% 내려와 있고요. 2,453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밀려 있는데 866포인트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장은 상승이었죠. 오늘은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신라젠이 1% 이상 강하게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HLB가 2%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인데 역시 메디톡스가 강보합권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0.6% 정도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듣고 또 목표가 매수가까지 설정이 되는 시간인데요. 먼저 손창현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일단 뭐 남북 경협주와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IT 종목 이런 세 가지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된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가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염두를 해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IT 업종에 얼마만큼 연관을 좀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본격적인 차별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차별화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역시나 실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노엔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개수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순환매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첫 번째 좀 이유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동사가 계속적으로 준비했었던 이제 프렌드라고 하는 그 이제 제품 진단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그동안에 계속 좀 적자를 계속 보였지만 올해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CFDA 일단 중국 쪽에서의 심혈관 질환 관련된 진단 키트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FD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 세포 개수기가 허가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부분, 어느 정도 진단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동사에 이제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있기 때문에 결국 SK텔레콤에 대한 마케팅 채널도 같이금 이용을 해서 동사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570원 정도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이틀간 3일간 좀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뭐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오늘 6,600원, 6,650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6,650원에서 한 6,550원 정도 분할적으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보다는 이제 중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6,0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웹젠인데요. 일단 중국에 대한 사드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뭐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유커 단체 관광객에 대한 허용 지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동사는 가장 큰 뭐 이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역시 신작 게임에 대한 특수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역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계속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바이오와 계속적으로 같이 갔었던 흐름에 있는 종목이 업종이 역시 게임 업종이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민기절기라고 하는 이제 동사의 뮤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2015년에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히트를 한 그런 게임이 이미 런칭이 돼 있고요. 올해 초에 뮤 IP 이제 기정뮤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런칭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뮤 IP를 이용을 해서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에 대한 뭐 시리즈물이 계속적으로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제 하반기에 국내 뮤 오리진 2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더라도 신제품에 대한 특수성은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역시 뭐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는 지금 가격에서 3만원 지금 보이고 있는데 3만원에서 한 3650원까지 뭐 분할적으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8,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게임 업종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뭐 신작에 대한 기대 특수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결국엔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이제 남북 경협주가 어느 정도 이제 페이스메이커적인 역할을 6월 12일까지 좀 하는 줄 알았지만 그 역할을 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실적의 판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노공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소켓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소켓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도체 테스트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소켓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소모품이 계속 증가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계속 이제 공장에 대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이 공장 증설과 더불어서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면 관련된 반도체 소켓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결국엔 뭐 여러 가지 뭐 소재라든지 다양한 업체들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찍어낸다라고 하면 결국 동사 같은 이 소켓 만드는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은 59,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9,900원에서 59,500원 뭐 지금 시점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선 흐름을 보시면 앞선 이제 그 거의 이제 박스권 흐름이 한 62,000원대까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62,000원을 잘 이제 돌파를 하면 이 앞선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68,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이 좀 지지분질하지만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57,800원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더욱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세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손창현 팀장님의 탑픽 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박민우 전문가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경협주가 이제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오늘은 제약업종으로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관련 연구 개발 업체고요. 지속형 바이오 의약품 및 차세대 항암 항체 의약품을 개발 중이며 주요 제품은 성장 호르몬 바이오 베터, 엠브렐, 허셉틴, 휴미라, 아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LT-P7인데요. 항체와 약물의 접합성, 체내 안정성,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최초의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입니다. 기존 캐사일라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임상 시험에서 이제 캐사일라 대비 우수한 유방암 및 위암 치료 효과 일부 확인되었고요. 또한 개발 중인 2세대 ADC와 비교하여도 유일하게 독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2017년에는 매출이 6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가 2022년 만료되고 제형 특허는 2027년에 만료가 됩니다. 동사는 고유의 제법 제형 특허를 보유하기 때문에 물질 특허 만료 후에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가능하고 5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연내 임상 1상, 3상 각각 진입 계획이고요. 네, 다음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및 안정성을 입증했고요. 또한 임상 3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파트너사를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속형 성장 호르몬인데요. 넥스피 융합 지속형 성장 호르몬이 성인 대상 국내 임상 2상 중이고요. 또한 경쟁 약물 대비 가장 적은 투여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에 소아 대상 유럽 임상 2상도 개시할 계획이고요. 5월 2일 ADC 난소암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이제 단기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동사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ADC 바이오베터 원천 기술인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동물 효능 결과 발표가 주요했다고 봅니다. 이는 동사의 항체 약물 접합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난소암 치료제로 기존 제품 대비 월등히 우월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고요. 항체와 화학약물인 탁소를 이용한 병용 투여한 그룹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 있고 성장 가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6월 4일부터 이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컨퍼런스 바이오 USA의 참가 기업이기도 해서 단기로도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해주시면 되겠고 예.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27,5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바이오 제약업체입니다. 줄기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비임상 실험 대행 및 효력, 효능 분석 용역 제공 사업을 하는 캐몬을 주요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캐몬을 이제 캐시카우로 활용하면서 코아셈의 자체 실적 또한 1분기 호실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력한 이제 루게릭벽 치료제가 희소한 상황에서 비교적 명확한 임상 결과를 통해 품목 허가를 받았고 현재 국내에서 처방 중인 뉴로나타 R의 효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협상 및 미국 FDA 허가 신청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5월 14일 이제 업계에 따르면 다계통 위축증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환자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효력 평가와 독성 시험을 완료하고 2016년 임상 1상을 승인받은 이후 처음이고요. 이에 따라 1상 임상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뭐 기립성 저혈압, 변효장애, 만성 변비 등 움직임 저하, 손발 떨림 등 파킨슨 증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조 증상의 징후가 동반돼 나타나는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약제로는 증상 호전이 없으며 주로 노년에 발병하는 파킨슨병과 달리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파킨슨병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약제나 수술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측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경세포의 생존과 사멸신호 조절을 통해 신경보호작용을 하는 등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료제가 병소 부위로 잘 전달되도록 경동맥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된 개발된 시험의약품으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알테오전에 이어서 이제 6월 4일에 열리는 바이오 US의 참가 기업이기도 해서 역시 단기로도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도 바이오 쪽에서 골라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차세대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및 제조업체고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감염 및 사멸시키고 면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제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차세대 항암 치료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이제 팩사백이 있고요. 15년 4월 미국 FDA로부터 팩사백에 대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허가를 받은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최근 팩사백 선행요법 임상 1상에서 안정성과 높은 내약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술하기 어려운 크기의 종양이거나 이제 중요한 장기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선행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고형암 대상 임상 1상 결과 중에 일부를 이제 초록을 통해서 17일 공개했고요. 초록에 따르면 이제 전이성 흑색종 환자 3명과 대장암 전이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 팩사백은 모든 환자들에게 큰 부작용 없는 안전성과 높은 내약성을 보였습니다. 수술 이전에 팩사백을 1회 정맥 투여받은 환자의 이제 종양 조직을 검사해 봤더니 활성화된 백시니아 바이러스 침투가 이제 확인되었고요. 면역세포인 NK세포, T세포에서 높은 발현 증가가 관찰되어 강한 활성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임상에 대한 추가 데이터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황으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되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10만원 잡고요. 손절가는 7만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신라젠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쏠렸던 투자 심리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올 것이다. 반등 시점이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세 종목 모두 바이오 쪽에서 골라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모두 탑픽 종목 공개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위주로 전문가의 시각은 어떠신지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가장 핫한 종목은 남북 경협주이겠죠. 동시호가 상황 때는 하한가 출발이 예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급락 출발, 개파락으로 출발이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을 여쭤볼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이라고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급락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뭐 하한가 시세를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아랫꼬리를 잡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뭐 밑에서 저점을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로텍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뭐 유일하게 뭐 철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북한과의 경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가장 빠르게 지금 경협이 이루어질 부분이 역시 철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뭐 앞에서도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결국 이제 그 인프라가 상당히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요. 또 풍계리까지 가는데 뭐 12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 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만큼 제한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장 막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아랫꼬리를 좀 달 수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뭐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완화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좀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이용을 해서 북한을 끄집어내서 일단은 회담을 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11월 전에 한 번 정도는 회담이 다시 한번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체제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미국에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6월 12일 취소가 됐긴 했지만 결국 다른 뭐 회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좀 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좀 더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무작정 매도보다는 조금 관망으로 지켜보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 매수로 매수를 하는 것도 뭐 20% 추가 정도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추가 매수보다는 이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래 이제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신규로 매수하는 시점으로 다가가야지 이 부분을 뭐 기회다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더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또 뭐 이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오늘 2차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중 2.7%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호재성 뉴스도 있었고요. 박민우 전문가께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FDA 제조 승인을 받았는데요. 제조 승인 이제 획득은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약품은 이미 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생산 시설이 바뀌면 안전을 위해서 허가 당국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은 제조 승인은 인천 송도에 있는 연간 15만 리터 생산 규모의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10개의 배양기를 설치해 기존 바이오 의약품 공장 대비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인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식회계에 관련 결과인데요. 오늘 9시부터 2차 감리위원회를 통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진행사항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한 그동안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도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씩 제거되고 있으니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보다 더 빠질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혹시 만약에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오늘은 좀 자제해 주시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월요일에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LIG 넥스원을 볼 텐데 대표적인 또 남북 경협과 반대되는 방위산업주라고 볼 수 있겠죠. 예상했던 대로 장 초반에 많이 올랐었는데 또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손채우 팀장님. 일단 뭐 LIG 넥스원은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방산 관련된 부분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동사가 역시 뭐 대북주가 이제 뭐 조정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어제나 그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오늘 뭐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완전하게 이 관련된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다, 뭐 취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경협주 관련된 부분이 아직 뭐 끝나지는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또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4월달에 중국에 있는 관광객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바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화장품주 급등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랐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신세계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역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이제 신세계는 이제 올 1분기 매출액이 1조 1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120억으로 44%나 늘어났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 모두 양호한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2분기 매출도 1조 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 영업이익은 828억으로 100% 증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개별 관광객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면세점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명동과 강남 면세점에서 창출될 영업 가치는 이제 기존 전망치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면세점과의 시너지로 화장품 부문 고성장세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미 작년 9월부터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상태고요. 또한 역사적 신고가인 상태로 만약에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43만 원을 지지한다면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지만 안전하게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신세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반등을 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확연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소식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법원에서 5,800억 원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큰 충격은 없는 거죠, 손창인 팀장님? 네, 일단 뭐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5,8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다 한 번에 뭐 소송 관련된 부분의 비용을 한 번에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분할적으로 상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악재라고 터진다라고 해도 실적이 워낙 뭐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결국 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삼성전자라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받치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러한 영향은 별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엊그제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SK 하이닉스와 같이 뭐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하는 탑픽주 수익률 리뷰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무서운 기세로 상승 흐름을 타고 마침내 왕관을 쓰신 분이신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을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17일에 추천하셨던 셀바스 AI가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수익률 27%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왕관 쓰셨고 지금 수익률 2위에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모멘텀과 저가 매수가 좀 적중, 유효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좀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오늘은 음봉으로 시작한 뒤에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AI 의료 서비스 본격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이고, 어제 유한타 증권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 매수 체결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4거래일 연속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라는 점은 수급이 이제 외인과 기관으로 이루어진 수급이었으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좀 추세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긴밀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 수익 보장 라인 오늘 6,000원, 종가 6,000원 유지하지 보시고 유지하지 못하시면은 좀 수익 청산하시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긴밀한 대응이 되시는 시청자분들은 일단 50% 이상 익절하신 다음에 남은 비중으로 나중에 저가 매수 하실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7,000원까지 상향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윗골이 나온 지가 윗골이 매도세 나온 지가 1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제약 바이오 장세도 시작되지 않았고 2,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 종양 임상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장세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서 수익 청산하실 분들도 하셔도 되시지만 좀 긴밀하게 대응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좀 부분 익절하시면서 저랑 좀 중장기적으로 6월 중순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셀바스 AI 목표 주가 7,000원으로 상향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보셨는지 오늘장 추천주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이슈를 보시면서 오늘 남북경협주나 방위산업체에서 좀 변동성이 예고되니까 여기서 좀 수익을 보고자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업 투자자나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을 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고 오늘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남북 경협주와 방위 산업체에 대한 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오늘 시장에서 위와 그 두 가지 섹터에서 개별 매매하시면 이제 대박 아니면 쪽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잠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톡 스택을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의약품, 농약, 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사용할 용품 등 화학물질 안정성 이런 유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 종목으로 이제 화면상으로 나오지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도 역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단기적인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은 긍정적인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요. 5월 한 달간 추세를 지켜봤을 때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랑 같이 좀 안전하게 매수 타점 잡아두시고 가슴속에 품어둔 모멘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안정적인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16,4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인 지지권 이탈할 경우 좀 하방이 좀 매물대가 얇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추가 하락 예상이 되기 때문에 15,500원으로 좀 짧게 잡겠고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고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돼 주면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22,600원으로 목표가를 잡고요. 중간에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여로 팀장은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오늘 탑픽주로는 바이오톡 스택을 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력주들이 오늘 급락하면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3% 하락하면서 2,452.8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52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44선까지 내려왔다가요. 여전히 5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946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800억 규모로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39% 상승하면서 5만 1,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11% 상승하면서 9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21% 상승했습니다. 27만 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36% 상승하면서 1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1.96% 하락했습니다. 3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95% 상승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대심제가 적용이 돼서 금감원이 회계 부정을 주장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박하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0.14% 상승하면서 34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0.39%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0.18% 상승하면서 5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알려드립니다. 0.78% 하락하면서 866.5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59선까지 내려왔던 코스닥은요. 오늘 지금 현재는 860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524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52% 상승하면서 9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3.61% 상승하면서 8만 3,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2.94% 상승하면서 12만 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9,2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베드는 1.57% 상승하면서 2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1.24% 상승했고요. CJENM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모두 상승세고 펄어비스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현재 1.1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19% 상승하면서 43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현재 3.21% 상승하면서 27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77% 상승하면서 2만 9,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제약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남북 경협주가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시멘트가 7.10% 하락하면서 1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S산전이 5.54%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6,16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그리고 LG상사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현대로템,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아TI,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인스코비, 6위는 빅텍, 그리고 7위는 셀트리온, 8위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1위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입니다. 철도 관련주로 북한의 철도 개발에 대한 기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철도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현재 19.19% 하락하면서 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빅텍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빅텍은 코스닥 상장사로 이 방위 산업 기업입니다. 이전 북한 핵실험 소식이나 전자권 전환 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엔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6.48% 상승하면서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인스코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인스코비는 21% 상승하면서 11,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대량 순매수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인스코비는 이 의류 기계 업체인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6.61% 하락하면서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쟁취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저희 리뷰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5월 11일에 주셨던 LIS가 어제 장 종가 기준으로 8%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5월 18일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었죠. 한 단계 레벨업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올해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실적이 올해 아주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중국 시장의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 중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런 어떤 요인 자체가 이 회사의 올해는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거, 2,500억 이상 매출,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그런 거 맞춰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은 거를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아직도 충분히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좋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사셨던 분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ST팜을 보겠습니다. 예. 네, ST팜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다른 바이오나 제약 중심에서 좀 약간 좀 틀리게 거의 쌍바닥 중심으로 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RNA, 그러니까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새로운 항암 물질을 만드는 API 원료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바이오를 보면 알겠지만 바이오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휴젤이나 이제 메디톡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재료에 의해서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ST팜은 미래 먹거리를 완벽하게 준비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에 완공되는 올리고뉴클레이드 신공장 이런 거 되면은 글로벌 3위 정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었을 때 하반기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큰 흐름의 투자 전략에서 거의 근접해 와 있다. 매수 시점에 근접해 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의 빠졌을 때는 한번 분할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시점이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이렇듯이 이제 쌍바닥 치는 종목 중심으로 다시 바이오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평가 상태인 종목을 발굴해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ST팜이었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 듣겠습니다. 오늘은 마왕 이동우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 초반 변동성이 큰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 경력주 대다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트럼프의 협상 기술에 의하면 어쨌든 좀 분위기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 자체가 큰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좋은 IT 업종이나 아니면 경력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매수나 매매가 이제 쏠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내렸던 바이오나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다른 테마인 이제 4차 산업까지 다양한 테마들이 이제 순환성 테마로서 이제 다양하게 매수서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경력주 쪽은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군데서 아마 조금 나쁜 얘기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몇 번의 분할을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바이오 2차 전지 등등의 이제 다른 테마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남북 경협주 외에 다른 업종,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종목들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실적변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들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다른 반도체 업종들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 매수나 아니면 기관 쪽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조정을 틈타서 매수하기 조금 더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추천주도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IT 쪽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예. 바이오나 2차 전지는 이제 단기성으로 좀 접근이 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드리기에는 IT 쪽이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밝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IT 쪽 종목을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구체적인 종목명 듣겠고요. 또 기술적인 전략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종목은 아이원스입니다. 지난주도 반도체 관련 CNJ 하이테크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아이원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 업체로 세정이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정밀 가공과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중국 반도체까지 업체들까지 반도체 생산 관련 설비 증설로 추가적인 교체나 세정 그리고 코팅에 대한 실적이 계속 증가세이고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제 도시바 인수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반도체 업황은 이제 한쪽으로 많이 쏠릴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만 하더라도 50%가 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기본적인 추가 교체나 증설로 인해서 다른 추가 교체 수요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실적들이 아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IT만 유일하게 실적이 좋은 점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나마 또 국내 실적이 좋은 쪽으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업황이나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일하게 IT주들이 굳건하게 시장을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원스 쪽, 특히나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 최근에 주가를 많이 올리지 못했던 아이원스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쪽 반도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중국 쪽 수출이 조금은 제한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 때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나 OLED 쪽들이 조금씩은 풀리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업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방향을 조금 틀기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4월 달에 주가를 좀 보이고 나서 다시 최근에 경협주와 함께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주가는 5월 달에 한번 큰 변동성을 겪고 나서 어제 다시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 급등세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돌파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정고점이 있는 18,000원 정도까지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고요. 매수는 14,300원에서 1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아이원스 오늘 추천주로 주셨고요. 자, 지금 북미 간 경색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식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면 투자하는 데 좀 유리한지 좀 봐주십시오. 경협주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실적이 좋은 IT를 포함을 한다면 50%에서 70%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추격이나 고점 매수를 하면 안 되시는 전제 하에 이제 50에서 70%는 가능하고요.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조금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시장 전략과 함께 추천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